많은 관계로 매뉴얼이라든지 설명 자료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이해가 될 것 같은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핵심 사항,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들, 야망하는 사항들과 작년과 다른 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가 제외 부분입니다. 네, 올해는 총 308개 기관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가 되겠고요. 올해 통합 분리 등으로 인한 시설 기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일단은 평가에는 참여를 하시되 시범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분별로 서열을 도출하고 평가 등급 도출해서 결과 공개하는 것에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표별로 일단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기관 개편 시점에 이런 것들 고려해서 지표별로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행안부와 관해서 검토하신 사항들이 있으니까 어떤 추후에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는 데 집중을 해주시고요. 평가 항목, 평가 지표, 올해는 6개 평가 항목, 행안부 분야에서 평가 항목이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 평가 지표 16개, 교육청 18개, 광역 22개, 기초 24개가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 올해 세부 지표는 24개 지표 내용 봐주시고요. 우측에는 이제 유의사항인데 나중에 이제 12월 이후에 이제 종합적으로 분야별 서면평가 지표와 만족도 조사까지, 그 다음에 가점까지 다 합산한 결과를 공개해드리는데, 이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서면평가 정규 지표와 가감점 합산했는데 총점이 더 적게 나왔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집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야별 배점 한도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분야별 배점을 여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예를 들면 중앙기관이 권익위 서면평가와 만족도에서 44점을 부여받았을 때 만약에 가점이 3점이었다. 그럼 합산했을 때 45점이 되겠죠. 그럼 초과 한 2점으로 차감된다는 말씀입니다. 종합집계할 때 그런 점수들이 차감되기 때문에 합산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때는 꼭 배점 한도, 분야별 배점 한도 해서 검사를 하신 다음에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서에는 저희가 평가보고서 양식상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평가할 때는 그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 어떤 반올림 처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원점수를 다 살린 상태에서 반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합산 점수와 그 항목별 점수, 세 항목별 점수 표기된 거 합산했을 때나 총점 다 합산했을 때나 0.0의 차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계산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반올림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인정 범위는 매뉴얼에서 또 민원 처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민원 제도나 서비스에 딱 들어맞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시책이나 행정 서비스를 하더라도 민원과의 어떤 관련 민원을 해소하거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것들은 민원 연관성을 인정해서 거기에 포함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단 민원 제도나 서비스 자체를 개선하실 사항보다는 평가는 낮게 평가된다는 점을 일단 염두해 주시고요. 서면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포함해서 연말에 일부 기관은 제출하신 자료 확인 정보 요청하고 현지 실사로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평가 등급은 총 6개, 중앙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군구 6개 평가가 대해서 점수 순위에 따라 종합 분석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평가 일정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평가 결과 공개에 상당히 궁금해하시는데, 일단은 1차 서면평가 결과가 10월 말 지나서 11월 초에 정도 아무리 빠르야 그때 가능하고요. 약 한 달간 이 시점 접수하고 심의하는 게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집계를 해서 등급위원회에서 등급 결정하게 되겠고요. 그에 따라 결과 공개는 이제 당해 연도 내에 가능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부에서 또 내부 보고나 결제 같은 절차들을 많이 좀 거치시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2월 초나 1월 말 이후로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자료 제출은 올해는 9월 1일부터 14일 동안 되겠고요. 네, 정규 제출은 평가 시스템에 당일날 24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문을 통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1일당 1점씩 감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종 지원 제출도 17일까지 감점 7에 3점까지는 감수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바뀌어도 감점 발생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누락 없이 해주시고 평가 결과 공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기관 제외한 300개 기관들이 다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종합등록과 평가 항목별 등을 공개하시는 거 참고해 주십시오. 네. 행안부 분야 서울평가 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기여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지표입니다. 이단 행정직 제도에서 계획 수립의 적절성, 이전부터 평가해온 지표인데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평가는 세부 지표는 민원 취지 반영 정도, 국민 참여 정도, 기관 특성 반영 정도. 국민 참여는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포괄적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실제 어떤 민원 특정 사안에 관계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신 분들 또는 전문가들 참여가 좀 더 필요하겠고요. 실제 이런 의견들이 수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관별 자체 민원행정기 제도를 개선계 자체 총괄 계획에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가 인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 특성 관련 정보를 평가할 때는 전년도 계획 대비 얼마나 고도화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평가에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지출 반영 정도는 기관 유형별 해당 과제의 수가 있으면 그것 대비 실제 반영한 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 기준입니다. 자체계획 수립 기한은 적시성에 대한 강점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행업부에서 기본 기준 통보했을 때 한 달 이내가 원칙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이후에 결제하신 거 제출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적시성 강점도 없습니다만 평가 대상 기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실적으로 접수가 안 된다는 점. 다음 내용은 내용 보시면 이해하시겠고요. 자, 국민 참여 활동은 자체 계획 수립하기 전에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활동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총괄 계획에 어떤 국민 의견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걸 내시는 게 아니라 계획 수립하시기 전에 의견 수렴하실 시점 낸다는 걸 반드시 염두해 주시고 올해는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가 총괄 계획에 반영된 거 확인되어야 된다는 점. 우측에도 동일한 내용이 좀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부분은 이제 제출 양식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관 유형별 해당 과제에 행정부에서 친절하게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중앙기관 29개부터 해서 광역원 36개, 그중에 세종시 제주도는 3개 더 있다는 걸 준비해 주시고요. 기초는 42개, 내용 전 참고하셔서 누락 없이 작성하시는데 제출 양식입니다. 실적 제출 양식. 자, 일단은 기관별로 해당 추진 과제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개 빠졌다, 몇 개 반영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반영한 추진 과제들 중에서 미반영한 사유가 타당한 것들이 있으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어떤 우리 기관에는 관련된 소관 사무가 없다든지 또는 만약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민원 행정에 있어서 민원인들 편의가 오히려 저희가 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때 그것들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면 그런 과제들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다음에 반영률을 평가하게 되겠고요. 자, 우측에는 우리 자체 총괄 계획에 해당 과제들이 몇 페이지인지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기관별로 어디에 실적이 있는지 평가위원들이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자체 총괄 계획 수립하셨을 때 누락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국민 참여 정도입니다. 제출 양식의 좌측란에는 실제 국민 의견 수렴하신 내용들을 계획 수립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증빙 자료와 함께 보여주시는데 여기까지는 자체 총괄 계획에 없는 내용들, 그러니까 자체 총괄 계획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들어가도 좋고요. 각 관련 업무 소방 부서들에서 개별 분서로 집행하신 것도 여기 증빙 자료 다 내셔도 됩니다. 단 중요한 건 여기서 관련된 제출자 수렴된 국민 의견들이 우리 총괄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같이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또 좌측과 우측에 제시되는 증빙 자료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우측에는 우리 총괄 계획만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 기관 특성 반영 추진 과제는 자, 여기서는 이제 국민 참여한 결과가 총괄 계획의 반영 여부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우측에서는 그 반영에서 얼마나 차별화가 되었는지도 좀 같이 더 추가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국민 참여 의견 수렴 외에도 현황 분석하셨다든지 우리 기관의 민원 특성을 반영해서 행안부 기본 기관 지침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시는 것보다 좀 다른 점, 더 뛰어난 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는 우리 총괄 계획만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관 부서별 개별 문서에만 담겨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요. 총괄 계획에 있는 것만 담아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 증빙 자료에서 기관 특성이 총괄 계획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할 때는 개별 문서를 여기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괄 계획에 확인 안 되면 인정 안 되고요. 네, 다음 민원 취약계층 보고입니다. 전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우선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 서비스가 있어요. 서비스. 중앙정은 해당이 없겠고 교육청은 2건, 광역은 4건, 기초는 5건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불인정을 감안해서 이것보다 더 제출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표는 내년 새로운 걸 발굴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제공하고 있다는 것들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인정받은 게 있으시면 그대로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맨날 만점을 못 받는데 뭘 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행안부 평가 시스템에 자료실에 매년 우수 사례집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받은 거 따라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직접 발굴한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하시거나 광역에서 하시는 거 우리가 가져와서 하고 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디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관에서, 우리 민원실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교육청 광역과 기초지자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는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환경 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상담 창구나 민원인 편의용품, 무휴민원 발급기 이 항목은 이 서비스 항목에 제출을 못하시고요. 제출하셔도 인정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또 환경 항목에 환경 요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게 또 있다. 그런 것들은 또 제출하는 겁니다. 그다음 당연히 교육청 방역은 그런 제한 없이 제출 가능하시겠죠. 자, 환경 조성 항목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와 민원인 편의용품 두 가지 모두 충족하셔야 되고, 민원인 편의용품은 본청과 주민센터 전체가 편의용품 4종 전체를 충족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 군데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이 부분은 0.5점이 0점 처리가 되겠고요.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는 탁상용 배너라든지 간이 스티커라든지 인정이 안 되겠고, 정규 창구처럼 똑같이 사인볼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이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별도 전용 창구 별도 운영이 설치가 어려우시면은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대표적인 업무 창구에 경기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설치 형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사례집에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장애인 편의기능 민원 발급입니다. 작년과 다른 점은 한 가지입니다.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24년 이후에 도입된 인증 제품이 인용 대상이 되겠고요. 그 이전에 도입한 제품들은 제조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추가 인정 받으셨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장애인 민원 발급기는 제출 자료가 없이 세월 행정 시스템 업데이트만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데이트 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폐기된 장비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법인 조정 발급기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 설치 사진 홈페이지 안내화면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기능 발급기 자료 제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는데 24년 이전에 설치된 제품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인증받으실 경우, 추가 인증받으실 경우는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평가 보고서 제출하시고 자료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있고 발급기 현행화 시스템에 하시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 담당자 보고입니다.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힐링 프로그램 우수하신 분들 전부 다 실적을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하신 기준 인원들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5명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보고서에 3, 40명 막 이렇게 오래 많이 들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평가위원들이 실제 이수해야 되는 인원들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발생하기도 하니까 불필요하신 경우는 제출하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본청 기준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평가보다는 최소한 차원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원실이 있으면 민원창구 민원실이죠. 민원창구가 있는 민원실 인원이 되겠고요. 민원창구 운영 안 하실 경우에는 민원총괄부서. 민원총괄부서는 이제 팀까지도 반영이 되고 팀 단위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총괄에서 민원 담당자 2분만 하시는 경우들이 중앙기관에 많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민원총괄 기능이 편제되어 있는 충북과 같은 곳에 민원 담당자 2분이 기준민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명이 되겠고요. 민원실이나 민원총괄부서가 있으면 10명 이상일 때는 그 중에 5명만 이수를 하시면 되고 10명 미만이면 해당 인원의 50%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거리 처리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팀도 없다 하실 때는 민원 총괄 기능이 있는 부서에 담당자 2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제출 출석 평가 대상기간 마지막 날 기준으로 현황 집계를 하시고 이수 인원은 작년 9월부터 이수하셨던 분들 다 누적 집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만 채워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인사이동 1월, 7월에 발생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것은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심리치료의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전에 취미 활동으로 취미 활동에 해당하던 것들도 다 치료 프로그램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이게 인정되냐 마냐는 지금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힐링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다 인정됩니다. 단 이제 하루 이상의 어떤 집체교육 프로그램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합쳐서 7시간 이상 연간 나가서 하셔도 됩니다. 애초에 취지가 하루 동안 자리 비우고 쉬고 오시라는 취지에서 원래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1일 이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이동식 교육하실 때는 이동시간, 집합시간, 식사시간도 다 7시간의 프로그램 시간으로 다 포함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7페이지 심리상담센터입니다. 작년과 이전한데 일부 변경이 있고요. 일단은 크게 3가지로 운영 유형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내부입니다. 여기서 기관 내부는 꼭 직영으로 하셔야 되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장소가 내외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장소. 그래서 본청 청사에서 민원 담당자분들이 상담 수요가 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항상 상주하게 하거나 또는 필요에 매번 상주가 이제 비용이나 이런 차원에서 어려우시면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예약제라든지 그래서 방문해서 우리 내부에서만 운영만 하시면 운영 주체가 여기서 뒤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구인정하는 보건소라든지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라든지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가시는 다 상관없이 설치 장소만 우리 내부에서 한다 하면 내부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외적으로 민원실이 없는 중앙 1그룹이 있습니다. 중앙 1그룹만 정보청사 소재 심리상담센터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도 기관 내부로 실적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외부 전문기관 온라인 상담 포함해서 일반적인 민간 온라인 상담을 말하는 거고요. 실제 비용을 집행해서 지원하는 내역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그다음에 공무원 연구공단을 통해서 온라인 심리상담이나 심리지원 교육을 받은 이용 실적 제출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 연구공단은 안내만 나가도 인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안내를 하되 실제 이용 실적도 있는 경우만 제출하신 경우만 인정될 걸로 변경이 됐고요. 잘 모르실 경우가 있는데 인사혁신처나 공무원 연구공단 이용 내역은 아마 기관 내 기관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 내에 공지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용하실 분들 있으시면 개인별로 캡처 화면에 이런 것들 좀 제출하시도록 해서 그런 걸 취합해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세부 기준입니다. 인사혁신처나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 정신건강정리센터, 보건소에서 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원칙적으로는 불인정하는 이유가 이 지표가 처음 만들어진 의미는 기관에서
민원 담당자분들한테 얼마나 케어하는 노력들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도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담 환경들은 평가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마을건강센터라든지 보건소에서도 우리 기관에서 협약을 통해서 해당 기관 소속 직원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 내역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기관으로 인정이 되고요. 교육적으로 유사합니다. 교원 치유지원센터와 같이 기존에 법령으로 원래부터 있었던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들 단순히 이용하시면 안 되고요. 민원 담당 공무원 전용 프로그램을 뭔가 운영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때는 기관 내부 실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단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공무원 연구기관은 접속 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 실적 두 가지 충족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전한 민원 환경입니다. 올해는 전수동 자동화, 안전요금 배치, 건강생활 설정, 그다음 법적 대응 예산 편성, 책임보험 관리, 의료비 예산이 됐고요. 중앙 1, 2그룹은 지금 안전요금 배치만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적용 항목은 지금 중앙 1그룹이나 2그룹이나 올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실 운영 여부를 가지고 민원 창구가 없으면 중앙 1그룹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전수녹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수동녹음도 인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동녹음은 전수녹음을 할 수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실제 전수녹음만에는 기관에서 이루어진 모든 통화 내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이 되셔야 되는데 실제 민원 담당자분들이 수학이 들자마자 녹음 버튼 누르게 하시는지 그렇게 하는 게 확인이 되시는지 잘 안 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전수녹음은 자동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동화만 인정되는 걸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우측에 불가피한 사유 입증했을 때는 이때만 수동도 가능한데 불가피한 사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중앙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청사를 사용하면서 공동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녹음석 자동화 서버를 따로 설계가 안 되신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수동도 전수녹음 하고 있다고 계시면 인정하는 걸로 예외적으로 반영이 되겠고요. 다음 안전요원입니다. 민원실에 청원경찰이나 방어원을 배치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자, 여기 당부가 표시한 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부분에 이의제기가 좀 있어서 기본 요건이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이 시책의 취지 자체가 민원실을 전담해야 돼요. 다른 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만 해야 됩니다. 민원 그 청사 전체를 방문하시거나 또 순찰 방식으로 하시거나 민원실에 상주하는 형태가 아니면은 일단은 민원실 안전요원을 볼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라든지 뭐 다른 행정 보조하시는 경우들은 안전요원 전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 발생했을 때 항시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또 상황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민원실 내부 근무가 일단 원칙입니다. 이제 위치상 민원실 구조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 상주가 어려우시면 민원실 출입구 앞에 또는 로비에 있더라도 민원실 바로 앞에 배치를 해서 민원실 내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건물 로비에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민원실 앞에서 민원실 내부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평가 보고서의 배치 사진 외에도 평가 배치도 평면도도 간략하게 제출하시도록 제출하신 걸 좀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직접 채용이 곤란하시면 보안업체 직원 활용하셔도 되고 사회공무 요원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점은 사회공무원은 병구청에서 임무 분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반이나 경비 분야로. 그래서 처음에 배치 신청할 때부터 이 분야로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다른 분야로 배치받았으면 분야 변경 신청을 해서 병구청 지정을 완료한 상태로 내셔야 됩니다. 간혹 행정 분야 임무로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안전요원으로 배치했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절대 인정이 안 되겠고요. 우측에 권장시간 설정. 네, 조례규칙 내기 훈련 마련으로 근거를 명확하는 게 우선 원칙입니다만 일단 올해에는 평가 효율성 이연성을 위해서 내부 결제 지침 단 9기간장 이상의 결제를 해야 공식적으로 하신 걸로 인정이 되고요.
이런 내부 지침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개축 내부 훈련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포 완료 여부가 또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내부 지침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령 기준에 대한 것도 개정안만 있어도 부기관장 결재가 있으면은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적 대응 예산 편성. 민원인의 폭행의 발생 시 법적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겠는데요. 이게 예산서에 명확하게 이런 내용이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인정이 되겠고, 만약에 그 소송 예산으로 기관 차원의 소송 예산이나 포괄적인 예산으로 되어 있으실 때는 그 관련된 계획서에 이 예산을 가지고 특임민원 법적 대응에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내부 계획서나 이런 내부 지침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책임보험 가입,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으로 보셔야 되고요. 업무 배상 공제가 대표적이죠.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소송 손해 배상 받 이런 경우에 소송 관련 비용 지원 여기에 해주시고 이제 단순히 뭐 업무 수상 과실 이런 경우만 들어있으시면 안 되겠고요. 어떻게 하냐 책임위원회에 대한 소송 관련된 것도 지원하는 내용. 또 빠른 것은 이제 어떤 기관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한 것인데 일단 기관 자체적으로 가입하시되 어떤 가입의 명의나 보상 단위는 기관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개인 단위 보장이 뭐 개인 단위로 하시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예산 편성은 위에 법적 대응 예산 편성과 평가하는 성격으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배점입니다. 중앙은 총 5개 항목에 대해서 4점 이상, 교육청 방역 요청은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4점 이상 충족하시면 만점이 되는 걸로 평가 기준이 작년보다 완화가 되었고요. 제출 서류 중요합니다. 자동화 전송도와 녹음 전화기는 실제 어떤 시스템으로 녹음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서버나 장비 관련된 증빙도 있어야 되겠지만 작년과 더불어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내야만 인정이 되겠고요. 결과 보고서 양식은 지정 양식은 없습니다. 참고를 위해서라면 말씀드렸던 평가 시스템 자료실에 우수사례 집에서 작년에 제출하셨던 기관들의 결과 보고서 양식 준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 현행화 및 법적 민원 제도 추진도입니다. 중앙기관 같은 경우에 민원처리 기준표 현행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일단 20년 9월 1월 1일 기준에 민원처리 기준표에 등재된 민원의 현행화 실적이 되겠고요. 관계법령 재개정에 따른 민원처리 기준표 신설 변경 폐지 등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에 행안부에 고시 요청하신 공문으로 실적을 한정하겠고 고시항목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가점 기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이 없거나 권익위 법제처 세원관리법총 또는 관계 법령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민원 편라로 홈페이지 현행화 실적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래 민원 처리 기준표 현행화 평가 대상의 기관들도 관계 법령 개정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걸 대비했을 때는 분기별로 편란과 홈페이지 미리 정례적으로 점검 현행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표는 우리 평가위원이 법령정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처리 기준표에 있는 기관별 해당 민원사업에 대한 해당 법령을 다 확인하고요. 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법령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민원 총괄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좀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편성과 홈페이지 현행화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평가 대상 기간이 우리 평가 운영기 이 지표만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로 제한이 됩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하시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작년 9월부터로 하게 되면 분기가 이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작년 3분기는 제출하셔도 확인하지도 않으니까 제출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민원 총괄 부서로 일체 점검하신 것만 내셔야 됩니다. 민원 총괄 부서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하신 건 인정이 안 되고 총괄적으로 일체 점검하신 거는 분기별 계획서 또는 분기별
분기별 계획이라는 연간 계획서도 가능하겠고요. 또는 분기별 알림 흡족 업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일체 점검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점검 대상 기간이 아닌 점검과 현행을 완료한 시기를 가지고 실시 시기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점검하신 거랑 홈페이지 현행화하신 거랑 분기가 다르게 되면 최종적으로 홈페이지 완료한 분기로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같은 분기 내에 같은 모든 걸 완료하시도록 해주시고요. 간혹 예를 들어 3분기 민원 8년 점검이라고 시행하시는데 시기를 보면 4분기 하시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으세요. 그럴 때는 4분기 실적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 날짜가 중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횟수별 점수 내용 봐주시고요. 중요한 게 홈페이지 현행화 완료는 업데이트 화면을 날짜가 확인되는 화면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시스템 유형마다 가능하신 방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물 목록 조회하면은 업데이트 날짜가 표시되는 기관은 그걸 캡처해서 내시면 되겠고요. 목록에 날짜 표시가 안 되시면 업데이트 한 날에 PC방에 날짜 표시를 같이 캡처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없다 하실 때는 해당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요청을 홈페이지 관리부서에 요청하신 부분이나 요청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하는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공문 이것을 같이 내시면 그 공문을 홈페이지 현행한 날짜로 반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 전체가 조회가 되는 시스템은 한 페이지만 목록만 내시면 되겠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 다 내야 되냐 하시는 경우에는 샘플만 몇 개 내셔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지자체 법정 민원제도 운영 실적인데 전문부나 민원 상담이 올해부터 빠져서 세 가지가 평가되겠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 실적은 2개 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되고요. 한 가지는 민원 사무에 대한 민원인 후견인 연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 민원 후견인 일지가 실제 상담한 일지 기록이 있느냐. 한 건만 있어도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공개형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전심사 첨부제가 좀 강화가 됐는데요. 작년처럼 안내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좀 이용도 측면에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평가 요소에 대해서 2개 기준 이상만 충족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전년 대비 시청 건수가 늘었느냐 이 정도는 9월부터 8월씩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도 홍보 플러스 시스템 개선 두 가지를 모두 다 했을 때입니다. 네, 제도 홍보는 홈페이지 안내 메뉴에 사전심사 첨부제 안내가 나갈 것까지 그런 부분들도 홍보한 실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만족도 조사는 사전심사 첨부제 이용 민원인 대상으로 별도로 하셔도 좋고 일반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하실 때 사전심사 첨부제 항목을 넣어서 하신 경우도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겠죠. 다음 민원 처리 문자 안내 서비스입니다. 세월 행동도 괜찮고 시간 자재 시스템 다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매출 실적입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보고 건수인데요. 보고 건수라고 지표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결제 열람 실적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표 자체가 기간장 평가입니다. 민원 처리금에 근거해서 월 1회 이상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하시는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아무리 매월 꼬박꼬박 누락 없이 하셔도 기관장님께서 누락 없이 하셨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월에 여러 건 결제하셨으면 한 건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기관장님께 반드시 알려주세요. 그 다음 권한대행 기준은 내용 봐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선 선거 출마하시면 그것도 관련 증명이 있으시면 권한대행으로 인정해서 부기관장이 권한대행 실적이 기관장 실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기관별 민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실적입니다. 민원 처리 상황 집계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해서 개선 방안까지 도출하시는 노력들을 보는 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장 이상에게 보고를 했느냐 이 여부 가지고 OX 평가가 되겠습니다. 정량 평가고요. 중요한 게 국장 이상 보고가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제 여부가 확인이 돼야지만 합니다. 이거 제출 결제된 공문 표지라든지 결제가 없이 내서 영점 처리된 기관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정상평가 쪽입니다. 확인 점검 분석의 충실도인데
두 가지가 합쳐서 표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확인적으로 충실도, 그다음 분석의 충실도입니다. 네, 우선 분석의 충실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좌측에 있었던 우리 현황 분석 개선 방안 마련 실적, 이 정량 평가했던 이 내용 가지고 정성 평가, 내용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은 보고했냐 아니냐, 우측은 이거에 대한 내용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확인점검의 충실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매월 이제 그 결제 연락만 하시는 게 아니라 민원 상황이나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결제 자금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주시는지, 그런 시정 지시사항, 이에 따른 시정 조치가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그 시정 조치를 결과 점검까지 피드백 주셨던 분이 직접 다 잘 하시는지, 이런 그런 운영 사이클을 전반적으로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실적 자료를 잘 발굴을 해주셔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앞에 정량평가든 뒤에 정성평가든 간부회의나 일반회의 때 하셨던 그 회의 자료들은 인정되지는 않고요. 민원 처리하는 보고를 위한 그런 보고 자료만 인정이 되고, 지시사항도 잘 발굴이 안 되니까 어떤 일반적인 업무 지시사항이나 통상적인 평소에 하시던 지시사항과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민원 처리 상황 확인 보고 때 피드백 주신 게 평가가 된다는 점을 기관장님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매월 정례와 해석 중에 제일 우수한 사례를 제출하시는 걸 하셔야 되고요. 가운데 있는 이 점수 기준에 대해서는 그 반올림 때문에 문제 최종 결과 때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써놓은 거니까 앞서 0.01 차이는 소수점 표기 차이다 말씀드렸죠. 그 세부 내용 그 내용으로 확인을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실적 보고서 제출 양식인데요. 이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분석의 충실도랑 확인점의 충실도를 각각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실적으로 중복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관장 지시에 의해서 뭔가 분석을 했던 실적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평가 기준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양식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작성 안 하시는 사항은 경청 처리가 되니까 같은 실적에 같은 자료를 내시더라도 양식을 각각 작성해 주시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다음 민원정비 및 구비서류 감축 달성법입니다. 자, 첫 번째 중앙기관의 민원 간소화율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올해 좀 추가된 사항이 민원 신설했을 때 민원 의제 규정이 있는 경우, 의제 규정 어느 한 가지 민원가 처리가 되면 다른 사무도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이런 의제 규정들이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정비율에 대한 정면평가가 중앙 1그룹 기준 소감민원이 100종 이상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소감민원에 대한 정비 실적과 정책 1그룹에 대한 기여도 측면의 정면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순위에 따라서 5개 등급 평가가 될 텐데요. 정비 건수가 0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하 등급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최하 등급 기관들 중에서 노력도가 좀 확인되는 경우는 일부 4등급의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4등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없고 4등급이 추가되는 형태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 2그룹은 기준 소감 민원이 100종 미만의 25개 기관이 되겠고요. 평가 대상은 소감 민원에 대해서만 정비 실적을 보겠습니다. 순위에 따른 평가 등급 순위 노출하는 방식, 그 다음 민원 정비 고서 0건일 때 최하 등급, 이제 4등급 상향하는 것은 앞서와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민원 간소화율 외에 민원 정비 추진도라는 정성 평가가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해서는 또 9월에 평가 자료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안부에서 올해 일지정비 추진 계획 하실 때 배포하신 자료들에 충실하게 자체적으로 계획서 구성하시면 그에 따라 정성 평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중간점검이 7월 1일에 있고 최종 제출은 8월 말에 있으니까 누락 없이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부 중앙에 대해서 정성평가로 대치가 되겠는데요. 소감민원이 일종인 조달 청구 결정 개인의 범위, 소감민원이 없는 법제처 생활은 행법청 보내기는 앞에 있는 이 5가지 항목에 준하는 또는
이런 일제정비 추진에 대응하는 실적과 준하는 내용들이 우측에 예시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잘 드러나도록 실적 보고서 작성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교육청 방역 기초입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의 활용이 확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실적은 기관에서 행정정보와 본인정보로 처리 가능한 민원 전체 민원수가 있으면 그 중에서 활용이 확대된 민원 사고의 종수로 이 비율을 평가가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활용이 확대된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해당 민원에 대해서 연간 처리 건수가 있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행정정보와 본인정보를 활용해서 처리한 건수의 비율로 그 비율이 5%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하면 활용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고요. 이미 95%를 추격하고 있으면 5% 증가가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이미 증가한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와 본인정보 처리 가능한 민원 건수와 민원 사무와 그다음 처리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공동 이용 포털 중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해당 민원에 대한 전체 처리 건수는 세월 행정 시스템에서 집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제출 제한 없으시고요. 해마부에서 시스템으로 일괄 조회하겠습니다. 그다음 순위 이런 확대 실적 순위에 따라 모델도 평가가 되겠고요. 확대된 민원 정수가 0%일 경우에는 0점이 아닌 최하위급 반영됩니다. 그다음 이제 구비 서류를 감축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단순 감축이 아니라 행정정보나 본인정보 활용을 통해서 감축된 실적만 인정이 되고요. 꼭 조례 공포가 되지 아직은 조례 공포까지 실시가 되지 않더라도 민원들이 보는 신청 서식이나 안내문에 명확하게 서류가 감축된 행정정보나 본인정보 활용을 통해서 감축된 내역이 안내가 나가고 있으면 그 해당 증빙기한을 제출하시는 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5단계 등급으로 평가가 되냐면은 감축 실적이 0%일 때는 최하등급이 아니라 0.9여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무 건수가 아니라 제출서를 서류 종수로 평가한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 사례 참고해 주시고 다음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감축은 보조금 24, 정부 24에 대해서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등록 건수를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등록 건수는 기존에 등록된 사무 중에서 온라인 신청이 불가했던 것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도 신규 등록으로 보고요. 기존에 어떤 신규 사무를 등록하실 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등록하신 것들이 두 가지가 연간 집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5단계 등급 평가하는데 건수 0건이면 0점이 아니라 최하등급 차이가 있고요. 제출자료 없이 해양부에서 일괄 집계합니다. 다음 광역지자체가 해당하는 자치민원의 등록의 준비 여부, 자치민원 처리 기준표 고시 여부와 자치민원의 정비계획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해당 실적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법정민원 처리 신청도입니다.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만 해당하게 되겠고요. 처리한 2일 이상 법정민원 처리 기간 준수로 있는데 해당 평가 기간 내에 접수 처리가 모두 완료된 민원만 평가가 되어 있고 제출자료 없이 해양부 집계 결과만 반영하겠습니다. 준수율 확인하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 평가에 제외되는 민원 이러한 사항들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 민원만 평가에 제외가 되고요. 관계기관 부서가 협의 협조에 따라 지연된 이런 경우에는 연장 민원 제외가 아니라 처리기간 초과한 것으로 반영이 된다는 점 차이점 참고해 주시고 올해 추가된 평가 항목 3번 민원 해결 요령표에 대한 신규 지표들을 다수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도적 민원 대응 체계 구축 이행도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만 해당하게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과 단위의 민원 해결형 조직이 있느냐, 그다음 그 안에 특이 민원 대응 전담 팀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 민원 해결형 과 단위 조직을 인정하는 첫 번째 기준이 배치 위치입니다. 첫 번째 기관직 속에 있는지 또는 조직도 배치상 최선희 출국에 있는지 최선희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역 현안을 총괄 조정하는 실무 보통 이제
최선인 다음에 차상위 정도에 해당하는 조직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 당연히 민원 해결형 기능을 기존에 있던 업무에 더하셔도 좋고 이 업무만 하는 조직을 신설하셔도 좋습니다. 특이민원, 복합민원, 집단민원, 반복민원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한 과에서 이 기능을 모두 수행하시는 경우가 제일 이상적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구현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두 개 단위의 과 단위의 두 개 조직까지 하신 것도 인정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 이상 분산하신 경우에는 전담 조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담이라 하면 전문적으로 도맡아 하는 경우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맡아 하는 경우 말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 민원대응 팀이 대체로 1개 팀 이상 있어야 되는데 팀 단위 인정하는 기준은 팀장 포함 2명 이상이 현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그 기능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부서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지자체들이 많이 확인되는데요. 감사부서는 기본적으로 보충민원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보충민원과 별도로 이런 민원 해결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보충민원 하고 있다고 내시면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직접 관련 법령 조례에 명시가 돼야만 설치된 걸로 인정된다는 것. 자, 세부 배치 기준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장 직속이 아니면은 최선의 출국이거나 지역 편한 총괄 조정 실국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기준은 자, 여기 5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셔야 되겠고요. 명칭을 두어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네임이 다 유사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실국 내에서 최선인 과나 다 담당자 또는 차상위까지는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것도 저 명칭에서 대부분이 확인되는 점. 네, 그래서 민원 해결형 조직 설치 노력 직접하는 법령 이익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조직도 해당 기능에 포함됩니다. 평가됐죠. 특이민원 전담팀 여부와 과단위 조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자, 전담팀이 없다. 그럼 0점입니다. 전담팀이 있는데 과단위 조직이 아직 설치가 안 됐다. 관련 조직이 없다 하면 보통 수준. 자, 특이민원 전담팀이 있는데 배치 계획만 있다.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배치를 했다고 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아직 수립이 완비가 안 됐다고 하시면 우수까지 되고 법적 근거도 다 완비됐다 하면은 1점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인력에 대한 평가인데요. 방법 특이민원 전문 담당이 실적 특이민원 대응은 전문 인력을 상시적으로 배치했는지 여부가 실제로 운영할 실적이 있느냐 예시로 부서간 업무 조정 팀장급 중심 그러니까 일단 기본 요건이 팀장급 이상의 인원을 인원이 수행하는 측정만 인정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세무사나 변호사 전문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평가 단계는 3가지인데 일단 정기적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연간 상담이 지워졌죠. 자, 이것은 지금 현재 평가 운영 주기상 전체 연간이 아니더라도 실제 운영한 기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적으로 월 2 이상 하신 게 있으시면 만점 처리가 되겠고요. 보다 실적이 좀 적으시면 보통이나 미흡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측이된 내용들은 내용 봐주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다음 현장 소통 중심 민원 서비스 추진 성과입니다. 자, 이 지표가 기존에 있던 기관장의 민원행정 활동과 민원행정 제도에서 우수 사례, 민원조정위원회 굵직한 지표들이 하나의 큰 지표로 통합돼서 배점도 상당히 많고요. 첫 번째 기관장의 현장 행동 활동입니다. 자, 기관장의 또는 부기관장의 대내외 활동을 보는데 부기관장의 활동은 절반 인정되는 내용 봐주시고 전체 실적, 대내외 실적 중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0.5회니까 실제 시행 건수는 최대 4회까지 반영돼서 인정 건수는 최대 2회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료, 증빙자료 유형의 제한이 없으나 관련된 대상이 대내 활동과 대외 활동 각각의 적정한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 민원 관련으로 논의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에서 확인이 돼야 되고 계획서나 이제 시행 예정인 보도자료만 가지고는 인정이 안 되고요. 시행했다는 결과 보고서나 시행했다는 보도자료가
자료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내 활동부터 좀 보면 민원 담당자 대상으로 간담회가 대표적인 일정이 되고요. 자, 일선 민원 접점에 민원 서비스 공급자 대상 활동이 평가의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접점은 여기서 말하는 민원 담당자는 콜센터 상담원이나 소속기관의 민원 담당 직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민원 팀장급 이상 관리자가 아닌 민원 실무자만 해야 됩니다. 민원 실무자 중심의 활동에 일부 관리자 배정은 가능하겠죠. 그다음 산하기관이 관리 감독으로 인정되고 그 기관에서 민원 처리하는 경우면 인정이 되겠고요. 간부의 회의에서 민원 담당 부서 민원 담당 말씀하셨다 논의를 했다든지 여기 이 집회에 해당이 없습니다. 전 직원이나 일반 직원 포괄적으로 하신 경우 MZ 세대 하신 경우 내신 경우 있는데요. 잘하신 건데 이 지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타기관 담당자라든지 협력기관 대상 활동은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 기관의 민원 실무자 하신 것들만 선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 대내 활동의 다른 유형이 민원 관련 회의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을 직접 조정심의하실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지표는 일단은 민원조정위원회 평가는 아닙니다. 그런 회의체에서 그 민원 현안을 가지고 논의해서 의결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민원을 직접 민원 처리에 대한 심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민원 우수 직원 그 선발이라든지 민원 제도에서 우수사라든지 이런 것도 포괄적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여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더라도 직접 민원을 조정 심의하는 이런 것만 내셔야 되겠고요. 간혹 이 민원 관련 간부 회의체에서 어떤 그 방침을 주시거나 또는 민원 상담 실제 기관장 민원 상담 직접 상담하시는 것에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자분들이 배석해가지고 내부 직원과 논의하실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방향 결정하시고 거기에서 실제 의결하신 내용이 있으셔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죠. 의결이라면 수용, 반려, 이용, 기각 이런 결과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대외 활동입니다. 대외 활동도 이제 민원 서비스 수요자 대상의 간담회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적으로 국민 또는 국민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 단순히 현장 방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민원 하나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민원 하나 논의에 대한 기준은 아직 또 있고요. 협력기관이나 상급기관은 민원 수요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라고 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민원 하나 논의를 인정하는 것은 간부회의나 단순 현장 방문은 인정이 되시고요. 교육 지시 당부 경력 이렇게 기관장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은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보고서에 쓰지 않으셔도 돼요. 괜히 잘못 써서 불이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논의를 인정하는 범위는 상방소통이 중요한데 차이가 뭐냐? 듣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해결사항 충치나 건의사항 수정 이런 상호소통이 평가 보고서에 쓰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증빙자료에서도 해당 문구가 확인돼야만 인정되고요. 기본적으로 비대면 활동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대외 활동의 다른 형태로 언론 홍보 실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기관들이 되게 막 몇십 개씩 모아서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왜냐? 기관장이 민원 현황과 관련해서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 언론 홍보 활동을 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보도기사 나간 것도 있으면 그냥 다 된단 말입니다. 정책 홍보라든지 소관, 수건 사업들 이런 것들 이제 인터뷰 같은 거 다 내시는데 다 해는 없습니다. 전문이 민원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하셔야 되고 어떤 현장 가셔서 현장 가셨던 거에 대한 보도기사라든지 또는 이제 시책 사업들을 홍보하시는 이런 기사에 그 기관장 인터뷰 이용문 두세 줄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없다는 말씀이고요. 전문의 인터뷰로 하되 인터뷰 내용이 전문의 민원 현황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셔야지만 아주 극히 드물게 인정이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해서 내주시고요. 실제 언론에 보도된 결과 내셔야 되고 보도 자료만 되면 이건 이 지표는 인정이 안
작년이나 홍보 실적이기 때문에 그다음 활동 건수는 대내외 합산 월 3회까지 작년 2회에서 올해는 3회까지 인원되는 거 범위가 늘었고요. 하나의 실적에 대해서는 대내나 대외 둘 중에 하나로 반영하셔야 됩니다. 대상자가 혼합돼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양쪽을 각각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동일하게 유사한 활동은 대내 활동과 대외 활동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내 활동은 유사한 똑같은 활동을 대상을 달리하시면 구분 인정이 되고요. 대외 활동은 초도순위나 은연도 순회 같은 것들을 몰아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월단위로 풀어서 인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권한대행 기준은 앞서 나왔던 내용들과 동일하다고 보시고요. 자, 증빙자료 예시입니다. 내부 활동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원페이퍼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것.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하게 확인되고요. 애로사항 청취는 민원 현황 논의가 명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다음 이 자료는 보도 기사인데 언론 홍보 활동 실적이 아니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기사로 냈다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주계 표시 보실 때 보시면 대상이 확인되고 활동 내용들이 청취하고 이런 것들이 민원 현황 논의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음 민원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평가입니다. 자, 이 지표는 본청과 소속기관 포괄적으로 발표해서 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올해 평가 대상 기간 중에 최초 실제 시행한 것만 제출하시도록 기준이 작년과 달라졌다는 것. 작년까지는 계획 수립만 한 것도 반영이 됐는데 올해는 실제 하신 것만 가능합니다. 반복특이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사례는 공통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는 점이 있는데 기초자재 같은 경우에는 복합 원스톱 민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수사례 평가하는 정성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제출하시면은 해당 평가원에서 최하점을 부여하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평가 기준 4가지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전년과 동일합니다만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작년과 좀 더 강조되는 사항들은 창의성에 대해서는 기존 자원의 창의적 재배치, 얼마나 큰 돈을 들이거나 얼마나 어려운 기술을 썼냐보다는 기존에 있던 자원을 활용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가는 것들이 좀 창의적으로 재배치로 좀 보이고요. 노력도 장애 요인을 극복한 노력, 특히 기관장의 중재 실적, 또 실질적 중재자로서의 기관장 역할, 기관장에 대한 역할 평가가 있으니까 실적 작성하실 때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노력도에서 또 이런 해결 과정 중에 민원의 수요 조사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신 내용들이 좀 강조가 되어야 되겠고, 효과성 부분입니다. 추상적으로 정성적으로 제시하시기보다는 실제 정량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제시하시는 경우가 우수하게 평가가 되고요. 확산 가능성은 실제 확산 정도, 실제 높은 확산 가능성을 보는데 특정 기관 유형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지가 일단 관건이 되고, 또는 실제 그동안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을 실제로 많이 왔다, 이런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출 건수 초과하시면은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강의진 대략 건수로만 제출하시는 게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새로 시행한 것만. 그 다음 단순 주차장 건설, 센터 건립 등 일반 사업, 다른 평가나 내부 평가나 사무기관 평가에서 아주 우수 행정으로 표창받은 실적들도 민원 제도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기에 제출했을 때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서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민원 제도나 서비스 직접적인 개선이 아니더라도 관련 민원을 완화하거나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도 인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으나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우측에 예시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실적 제출 양식에 추진 경과, 개선 내용, 개선 효과, 참고 등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창의성, 노력도 등 4가지 평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양식 바꿔서 하지 마시고요. 가이드대로 잘 써주셔야 평가에 명확하게 반영되겠고요. 다음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일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처리법에서 규정한 그 기준대로 좀 실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장급 이상의 위원장이 원칙입니다. 올해 좀 추가된 사항이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근거 규정과 함께 제출하시면 적격하게 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이나 민원 우수원, 공무원 선정 등 이런 내부 업무로 안건을 인정이 되고 다수의 반복 민원 심의 실적, 다수의 반복 민원을 1회 이상 심의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었죠. 그런 안건이 발급이 안 되시면 다수의 반복 민원에 대한 해저 방지 대책도 심의 실적으로 동일하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실적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외부 전문가에 대한 기준도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올해 달라진 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른 회의체이긴 합니다만은 시고비 활성화 차원에서 또는 기능의 유사성을 감안해서 올해는 시고비 유사 실적도 여기에 제출하시면 같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면 심의도 인정이 됩니다만은 올해는 점수 반영률의 차등을 서면 심의는 부분 인정되는 걸로 결정이 되고요. 서면 심의는 반드시 서면 개최 필요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서면 개최로 하신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사유는 반드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된다. 그 다음 현장 연계 심의라는 것이 올해 좀 추가가 되고요. 그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현장 행보 중에 발굴된 민원제도 개선 방안 이런 것도 있죠. 앞서 기관장이 대내 활동들 하셨을 때 거기서 발굴된 과제를 가지고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좀 심의하셨다.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안건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일반 안건, 단순 안건, 반복 민원, 현장의 심의. 자, 일반 안건은 건수로 반영을 합니다. 한 회차를 하셔도 3건을 하시면은 3건 다 각각 인정이 되고요. 다수인 반복과 현장 연계 심의는 회차로 됩니다. 그래서 한 회차에 2건을 처리하셔도 한 회차만 반영되니까 여러 번 회차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다수인 반복 민원과 현장 연계 심의를 동일한 회차에 했을 때는 각각 산정이 되겠습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서면은 70%, 정수에서 70% 반영이 되는데요. 자, 이런 배점 한도와 건수 한도가 있는데 서면 실적을 포함해서 제출하실 경우에는 이 건수 한도에 국한되지 마시고 배점 한도 감안해서 최대한 발굴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민원조정위원회의 적정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이 좀 있고요.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외부 민원 전문가가 민원인의 내부 업무에 대한 건 상관이 없습니다. 민원 우수공무원 선발이나 민원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이제 민원 소방부서 지정이라든지 내부 업무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외부 전문가, 외부 기관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나? 민원에 대해서 직접 처리하는, 직접 심의하는 안건, 다수인 방법 민원 심의 또는 관련 해소방지 대책 심의. 아까 해소방지 대책도 실제 심의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민원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법령에서 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회의체는 인정되지 않고 시고인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 소속기관 실적은 해당 없고요. 본청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 실적 건수나 횟수에 따른 지적 지키 기준은 내용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겠습니다. 서면 개최 필요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현장 연계 심의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증빙을 하실 때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기관장 간담회 등 현장 활동 자료라든지,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된 관련 안건들, 이것을 실제 안건 상정해서 어떻게 심의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증빙자료 확인돼야 되겠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후속 조치까지 연계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관점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해당 없고요. 다음 원스톱이나 전담 조직 고도화입니다. 기존에 있던 원스톱이나 창구인데 이제 올해는 달라진 점이, 일단은 공통적인 것은 행안부에서 설치 승인까지 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으로 실제 조사 여부에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행안부에 반드시 승인 요청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기존 3유형을 1, 2유형과 2유형으로 구성하는데 또는 미설치한 기간도 그 다음 3유형 기간도 1유형에 대한 설치 계획을 제출하시면은 3유형보다 더 높은 점수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행안부 승인 결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제출 결과는 없는데요. 단 1, 2유형 설치 계획 있으신 이 실적을 노력도로 인정받으실 때만 내려결제 받은 설치 계획 제출 이건 하셔야 되겠죠. 다음 원스톱 민원 처리 성과입니다. 이건 기초지자체가 해당하게 되고요. 자, 민원 처리 기준표상 복합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평가하는 건데 민원인들이 이용한 실적을 보는 평가가 아닙니다.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스톱 민원 처리 가능한 사무의 점수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민원인들이 이용 안 해도 평가는 가능하다는 점 얘기해 주시고 두 가지로 평가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존 민원 종수입니다. 기존에 얼마나 많이 반영이 돼 있었냐가 25년 말에 행안부에서 조사하실 때 제출하셨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 종수에 따라 평가가 되겠고 두 번째, 그때에 비해서 올해 8월 말까지 얼마나 확대를 했느냐가 평가 항목이 되겠죠. 이 확대하는 목표는 좌측에 내용 보시면은 기존의 15종 이하였으면 어떻게든 25종까지 확대하는 숫자가 목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0종이었다. 그럼 15종이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여기 써있는 수치 자체가 목표가 되겠고 작년 말 이후에 올해 8월 말까지의 몇 개의 사무과들은 달성도를 가지고 평가가 되겠고요. 10% 미만의 영점 처리되는 게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하고 평가 지표가 사후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말에 10종 이하여서 0점이었으면은 1점 만점에서 0점이었으면 나머지 2점에 대해서 만점을 받으시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과 달성하면 한 건에 0.1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목표치에 대해서 10건 이상 또 확대하시면 얼마든지 만점 가능하신 부분 오랫동안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표로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성 평가 부분입니다. 원스톱 사무 종수 확대하는 별개로 얼마나 민원 처리 효율성이 좋아졌는지, 민원 편의성이 높아졌는지 이런 부분은 실적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정성 평가가 되겠고요. 우측의 내용은 읽어보셔도 설명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노력도입니다. 첫 번째, 전문교육 21편인데요. 필리 프로그램과 대상 범위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에 대한 기준은 단 해당 조직의 현원 전체가 이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원 전담 부서 현원, 그러니까 필리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본청 기준으로 내시면 됩니다. 소속기가 다 들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다 들으셔야 되는데 평가에는 실적은 본청으로만 내시고 민원 원스톱 전담 조직이 있으면 해당 실 조직의 현원 전체, 그다음 없으면 민원 총괄 소속 현원 전체, 민원 팀도 없으면 민원 총괄 기능이 있는 부서의 담당자 2명, 민원 담당 2명이 되고요. 현원 이수 민원 기준은 힐링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자, 내용은 반드시 사이버 교육 등 같은 경우에 50분 과정이 있던데 인정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두 개 들어서 1시간 채워주는데 하셔야죠. 당연한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교육 내용은 당연히 이제 민원 업무의 특수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작년에 있던 평가가 없어지고 이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민원인 관련 개인정보 보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겠죠. 우측의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육 방식이나 교육 유형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상이 맞고 내용이 맞으면 된다는 거 되겠고요. 21년까지 점수가 있죠. 자, 법정수당 지급 실적 올해 새로 신설 지표인데 설명이 필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당초 평가 계획에서는 이제 4개 항목이 있었는데 3개로 줄여졌고요. 최종적으로. 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계시느냐, 잘 하고 계시는지 평가하는 거니까
자, 근거 규정 자체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가지고 실적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본청만 평가에 가능합니다. 중앙기관, 소속기관 해당 없고요. 교육청, 지청 해당 없고요. 지자체, 주민센터 해당 없이 본청만 심플하게 해주시고,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에 대한 가산 지급 실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 기본 수당 지급하게 되어 있죠. 월 최대 1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산금 지급이 해당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30%까지로 평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출하실 게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 지급받는 분들의 명단과 지급 내역 명세라든지 그 중에서 가산금 받는 분들이 따로 표기가 되거나 또는 금액에서 차이가 확인되거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관련된 실적이기 때문에 민원창구가 없는 민원 담당자 보호 지표에서의 중앙 1그룹 평가가 제외가 되고 중앙 2그룹 평균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대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이외 근무자의 민원 업무 수당 지급인데요. 1번 대상자 외에 민원 업무 하시는 분들이 다 일단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급 충족률은 정원의 3%가 최대 인원이기 때문에 가능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의 3% 중에 수당 지급 인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가지고 이것은 이제 상식에 좀 표기가 좀 수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기관별 정원 대비 몇 명이 하고 계시냐, 그래서 정원 3%에 대한 충족률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여기서 정원의 산출률은 역시 본청 기준이고 공무원의 총정원이 되겠습니다. 민원 담당자 정원이 아니고요. 본청 공무원 총정원. 교육청은 교원 가지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일단 지표 설계 자체가 민원 사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직 본청의 교육행정직으로 모수를 정원을 한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안 쓰시고서도 돼요. 평가 시스템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다음 이제 민원 창구 위에 민원 업무를 인정하는 범위는 우리 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이 또 있어요. 그 자료 보시면 가이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다음 민원 업무 중요 직무도 지급 범위 확대요. 대상자가 전년보다 늘었냐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충족률이 27%가 그런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늘었는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게 되고요. 중요한 점이 연간 지급량 가능해야 된다. 이런 질문인데 딱 26년 8월 당월에 대상자가 몇 명이었고 누구한테 얼마 내서 지급했다. 8월 기준으로 끊어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인센티브 제공 실적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고요. 건당 최대 점수 참고해 주시고, 상품 상금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특별상과 포상금 활용하시면 한 건의 출장만 제출했어도 상품 상금 최대 인정 범위 6건을 다 충족하신 걸로 가능하겠습니다. 기타 인센티브 예시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선발 결과, 대상자 선발 결과만 내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 안 됩니다. 대상자들 대상으로 집행 완료하시고 시행 완료하신 시행 완료 일자입니다. 예정 일자 인정 안 되고요. 완료 일자로 꼭 챙겨서 내셔야만 애써서 하시고 인정이 되겠고, 자, 기관장 명의로 하셔야 되고요. 읽어봐도 되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표청장과 상장로는 반드시 본청 기관장이 하셔야 되고 상업기관에서 준 거는 실적으로 해당 없습니다. 그다음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서장 단위에서 많이 하시는데 대상만 특정 부서 대상이 아니라 기관 전체 대상으로 열려 있으면 되겠고요. 다 이제 기관 자체 실적만 인정됩니다만 국내외 연수만 기초지자체에서 상급기관에서 운영하시는 거 우리 민원 우수직원 뽑아서 보냈다 하면 그것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적극행정, 업무유공, 규제혁신에서도 다 발굴 가능합니다만은 의미가 혼동되기도 합니다만 적정은 있지만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하시더라도 세부 기준에 민원 우수 분야에 대해서 몇 명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만 부여 결과에 있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부여 결과가 있으면 안 되고 운영 계획에서부터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성과 포상금은 이제 우선 지자체 같은 경우에 새롭게 대상에 포함돼서 강조한 건데 중앙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기서는 실력 프로그램은 인센티브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민원 봉사 대상은 추천만 해도 되니까 비용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해 보시고요. 승진 가점이든 승진 기간 단축이건 인사 단축 같은 경우에는 규정만 마련했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선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여한 내역까지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시상 회차랑 회차별 시상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 회차의 독일 분야에 대해서 독일 대상에 대해서 포상금과 상품을 같이 지급하시는 표창과 부상으로 상품 마련을 하시는데 각각 표창 한 건, 상품 한 건 인정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높은 거, 표창만 우선 반영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표창 최대 건수가 인정 건수가 범위가 3건이잖아요. 그래서 표창, 상품 같이 하시기에 3건 이상이면 3건까지는 표창으로 반영하고 그 남은 실적은 상금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 부서 개인 구분하지 않고요. 여러 번 줬다고 여러 건 아닙니다. 인용 회차와 분야가 중요합니다. 동일 회차를 하더라도 시상 부문을 나가서 하시면은 구분 인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순위에 따라서 최우선 뭐 장려 높을 수록 더 좋은 거 주고 밑으로 내렸어요. 약한 거 주는 거 구분 안 합니다. 위에 동일 대상의 중복 취급하는 것과 같은 원칙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보고서 작성하실 때 회차를 받더라도 구문이 다르면 다르게 연번을 다른 실적으로 내시면 되고요. 개인하고 부서 다 같이 하면 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상품권과 표창과 부상 같이 하신 거는 하나의 관계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특별성과 포상 문제 하셨다고 하면 이 해당 내용으로 정확하게 써주셔야 확인 가능하겠고요. 가감점입니다. 협의관리 체크 건수와 소방부처 체크 건수 작년과 달라진 것은 기초제트 배점률도 달라졌고요. 소방부처 채택 건수는 기관들이 행안부에 제안한 것들이 소방부서에서 개선 과제를 채택했으면 제안 기관이 점수가 발생하는 거고 그 제안한 것들을 채택해서 이행하는 것들이 그 채택하는 소방부서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중앙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안한 게 채택해서 집행이 됐으면 그 제안 부분은 점수가 없이 채택과 이행 부분만 점수 반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 특임인원 대응 부사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셨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특임인원 대응 실적인데요.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 사건이 발생해서 대응하고 해결한 실적만 제출하시는 거고요. 이런 특임인원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하는 것들은 앞에 민원 담당자 보호 지표에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건이 발생 안 했다 하시면은 제출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애써서 막 보고서 어렵게 만들어 내는데 영적 처리되니까요. 그냥 내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소송은 법적 대응 전자부서도 기관 차원에서 고소 고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 고발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소송 당한 경우에 법적 지원하는 경우 가능이고요. 그 다음에 민형사 소송만 해당하고 행정소송은 해당 없습니다. 행정소송 기관명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없겠고요. 수사기관의 신고로 끝난 건 해당 없습니다. 대출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대응의 충실성과 대응의 난이도가 좀 평가가 됩니다. 법적 대응 외에도 이에 준하는 특임인원 해결 조치 하신 경우, 사건 해결하는 경우 가면 되겠고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용, 작년과 일부 달라졌습니다. 교육청이 중앙과 동일하게 평가가 되는 걸로 되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정보와 공정보 활용이 확대가 된 개량적으로 전년 대비 이용 건수 처리 건수가 확대됐다를 내시면 명확하겠고요. 이외에도 기관 보유한 고유의 정보를 행정정보에 연결시켜서 이런 행정정보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실적이 있었으면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이런 확대가 될 정도의 자체 노력, 교육이나 홍보, 법령이나 제도 시스템 개선도 포함되겠는데 행안부 주관 교육 첨가하신 건 노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점에 해당 없겠고요. 교육은 업무가 있는 배포만 하신 것도 교육 시행하는 걸로 인정합니다. 홍보는 대국민으로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 광역기초는 자치법규에 행정정보나 본인정보 이런 이용에 대한 반영 노력,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뭐 이용 건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근거 규정화되어 있는 사무의 개수를 가지고 평가하고 제출하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증빙자료는 필요 없습니다만 이게 해당 관련 조례를 다 조회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평가 보고서는 제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정보 행정정보 본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 서식이 있을 거고요. 그 서식이 어느 민원사무에 해당한다. 그 민원사무에 대한 근거 조례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 감점으로 변경이 됐고요. 일단은 휴무를 안 하시더라도 자료를 제출 안 하시면은 마이너스 1점 감점되니까 반드시 작년에 정규직 평가하듯이 똑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민원 해결 노력도 부분에 감점이 생겼는데요. 민원 매니저 운영 실적. 이것은 올해 상반기에 행안부에서 시범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기관들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 공식적으로 업무 분야 공모를 통해서 공식적인 지정 결과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겠고요. 네, 평가 항목이 좀 구체화가 됐습니다. 6가지로 내용 참고해 주십시오. 네, 지역 제출 감점 앞서 말씀드렸고 부정행위 확인되는 당해연도는 최하위 만원을 부여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5점 감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점수에 너무 매몰돼서 부정행위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하반기에 선지 실사도 진행하도록 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기관 계획 작성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는 우리의 그 정액 평가에서도 이제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지 민원 업무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기관 특성에 따라 제출하신 실적이 문구나 이런 것 때문에 평가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 설명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기관 민원 특성을 좀 여기서 설명을 해줘야 정석 평가하는데 평가위원 이해도 좀 높아지게 되고요. 평가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내용 봐주시면 되는데 각 기관마다 인증서 한 개씩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변경될 때는 평가 매뉴얼에 있는 서식대로 행안부에 공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은 제출 메뉴 제출할 파일이 없다. 그러니까 해당 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지표가 아니다. 해당 지표인데 해당 실적에 증빙 자료가 없다. 이러실 때는 모든 란에다 일단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게 없을 때는 해당 없음으로 파일 만들어서 일단 업로드 하시면 처리가 되겠고요. 매뉴얼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행안부를 떠나서 매뉴얼이 지금 발송이 시작돼서 송장을 택배사 송장을 저기 행안부 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했으니까 송장 확인해서 배송 누락 없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배송하고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 이제 설명회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업데이트가 되고 매뉴얼에 다 남기지 못하는 세부사항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평가 대회할 때 참고서로 활용해 주시고요. 설명회 일정 마치고 나면 최종 업데이트에 대한 버전으로 자연스레 지금 올라간 파일도 있지만 다시 또 교체해서 올릴 테니까 추후에 또 확인 또 해주시고요. 설명회 영상도 링크 게시할 테니까 추후에 또 필요하시면 활용해 주시고요. 질의응답 진행할 텐데 꼭 필요하신 질문만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평가 계획은 초기 4월에 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서 평가 계획 확정된 내용을 있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이의 제기는 오늘 해주시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고요. 여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질문 못하신 경우에는 평가 시스템 Q&A에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수시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울교육청인데요. 그 심리상담 설치 운영 관련해서 진행하는데 계획 왔을 때는 전년 대비 이용 횟수 개선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27페이지에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마음건강 자가진단이고 배너만 접속할 수 있게 환경 조성하면 인정되는 걸로 여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용 실적 제출도 나와 있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취합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인사혁 신청을 해서 그냥 받아보실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실 거예요. 이쪽에서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가 적용된 지 몇 년째 됐거든요. 다 내시는 현황 보면 개인별로 이용하시는 거 내시고요. 그러니까 공무연금공단은 이용 실적 제출은 올해부터 적용된 거기 때문에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안내 나간 것도 같이 내시고 이용 실적도 실제랑 시합해서 같이 내주세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행동 활용 확대 이거 가점에서요. 가점이요? 네, 이게 일단 활용도가 확대되어야지 교육을 해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두 가지가 다 충족해야죠. 그럼 앞에 2-3번 지표가 충족돼야지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가로친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계량적으로 데이터적으로 확대 실적이 확인이 안 되더라도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행정정보에 뭔가 데이터를 더 확충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발굴해 주세요. 일정이 좀 오늘 지금 기억돼서 원래 3시부터 휴식하셨어야 되는데 Q&A 잠깐만 하고 3시 10분부터 딱 5분만 휴식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네. 전년도에 실적 그거 없어졌다고 했는데요. 예. 그 다음 페이지 나와요. 어느 페이지, 몇 페이지요? 아 여기 없고요. 그 실제 이번에 지표 변경된 거 보면은요, 그게 없어지진 않았어요. 뭘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그 지표 최종 지표 그 결과요. 아, 네, 그거 잘 그게 보시면 또 나와 있어요. 그 줄. 의견 조회 끝나고 또 자료가 나왔나 봐요. 네. 근데 그 받아보시는 메일에는 없어진 틀에 나옵니다. 남아 있더라도 네. 적용 안 하고 평가할 거예요. 아, 네. 없었던 것이. 만약 남아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매뉴얼 파일도 같이 또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그 민원 창구 공모자 수당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민원실이 존재는 하지만 이게 네. 공모 기준인데 실질적으로 다 실무자들이 민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실무자의 공무원이 없으세요? 네. 실제로 그 민원 창구에 있는 사람. 기관이 어떻게 되지? 식품의약품 안전처요. 지켰죠요? 그 저기 평가 1 민원 담당자 보호에서 몇 분? 민원실은 있으나 저희가 2그룹이세요? 네. 일단 행안부에서 만든 기준으로는 영점 처리해요. 육성으로 다 들었어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그룹 같은 경우에는 창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창구가 있는데 이제 지급 대상이 공무원에 없으시면은 0점 처리로 반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에 네,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3-5 민원 대응 역량 강화 노력도 그 공무원 대상 전문 교육 강화 실적을 네. 했는데요. 네. 저희는 그 과천시인데요. 1월에 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네. 그 이제 전 부서의 민원 담당자를 참석하게 했어요. 그래서 70명이 참석을 했는데 자, 일단 정부서 참여하신 건 제가 관심이 없고요. 예, 그런데 저희 이제 민원실이 20명이고 한꺼번에 빠질 수가 없으니까 절반은 10명만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럼 현업보다 많이 참석을 했으니까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 대상이 왜 그러세요? 10명도 채우셔야 돼요. 따로 정부서 다른 부서는 대상 자체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면서 아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무직 기간 혹시나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공무직 기간제도 다 여기서는 그 고용 계약 신고는 부분이 없고요. 해당 근무자는 다 가능하셔야 됩니다. 1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럼 일단은 만약에 또 생각나시는 질문은 Q&A 좀 질문해 주시거나 평가 매뉴얼에 문의 전화 있을 때 해주시고요. 예, 잠깐 휴식하고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